안녕하세요, 여러분. 혼자서 시험 공부하시기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있는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 강의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오늘도 콕 찍어요 문제 파트별 그 7번째 시간을 보내볼 건데요. 쪽집게 문제들로 준비해왔으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집중해서 풀어보시고요. 오늘 하실 파트는 요양보호 기초 지식 파트예요. 여러분들이 치매, 파킨스 그 외에 선망이라든지 우울증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선생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먼저 부탁드려요. 자, 13번. 치매 대상자의 증상 중 진압력 저하에 해당하는 것은 1.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2. 전화 통화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 3. 대화 중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말문이 막힌다. 4. 요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다. 5. 간단한 가전제품조차 사용하지 못한다. 자, 치매 대상자의 증상 중 진압력 저하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정답은요. 네. 진압력 저하가 어떤 건지 선생님들 잊지 않으셨죠? 날짜나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을 읽는 거예요. 볼게요. 시간과 장소, 상황이나 환경 따위를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 그 진압력인데 그게 저하가 온 거예요. 이런 걸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전화통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말문이 막힌다. 간단한 가전제품조차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거는요. 실질적인 진압력 저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요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다. 시간, 장소, 계절, 자기가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잊게 될 때 우리는 진압력 저하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치매 대상자의 증상 이야기한 김에 우리 치매와 우울증의 차이, 치매와 선망의 차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울증과 치매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면요. 우울증은요. 급격히 발병하고 기간이 다소 짧아요. 이거는 우리 선망이랑도 비슷하죠. 치매는 서서히 발병하고 긴 기간 동안 발병을 해요. 자, 우울증은요. 정신과적 병명이 있지만요. 치매는요. 대부분이 과거 정신과적 병력이 없어요. 자, 우울증은요.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지만요. 치매는요. 본인이 기억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 다 기억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울증은요.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으나 치매는요. 근사치에 대답을 해요. 기가 차게 아실 때가 많다니까요. 자, 그리고 우울증은요. 인지기능 저하 정도의 편차가 심해요. 어떨 때는 인지기능 저하가 심한 것 같이 느껴지다가 어떨 때는 또 그 정도가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일반적인 인지기능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치매는요. 인지기능 저하가 좀 일관되게 나타내요. 초창기 때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실제 치매 환자들은요. 일관된 인지기능 저하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는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가 되는데 반해서 치매는 주로 최근에 일어났던 기억, 단기 기억이 심하게 저하가 되죠. 우울증은요. 우울이 먼저 시작되고요. 치매는요. 기억력 저하가 먼저 시작돼요. 우울증 치매라는 게 있거든요. 우울증이 심해지면요. 치매와 동일한 그런 증상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치매 때문에 발병한 건지 우울증 때문에 발병한 건지 간혹 헷갈리고 모를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치매는요. 기억력 저하가 먼저 시작되지만 우울은요. 우울이 먼저 시작된다. 이걸로 이게 우울증이다 치매다 정도를 또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선망과 또 치매의 차이도 볼게요. 선망은요. 아까 우울증이랑 비슷해요. 갑자기 나타나고요. 급성 질환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치매는요. 서서히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서 서서히 발병한다 그랬죠? 치매가 또 긴 기간이라 그랬어요. 똑같아요. 만성질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선망은요. 대체로 회복이 되지만요. 치매는요. 만성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우리 할머니가 자꾸 할아버지를 봤다던가 환청이 들린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 병원에서 선망 증세가 보인다 이러면요. 이건 치매가 아닌 거예요. 대부분 회복이 되는 증세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치매는요. 계속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있는 거를 치매라고 해요. 순간적으로 그런 증상을 보인다면요. 그거는 선망입니다. 자,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치매는요.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봐요.
선망은요, 이 선망 증세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처음에 딱 보면요, 잘 뭐 누구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 딸 왔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치매는요, 얘기를 해드려도 내가 누군지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선망 같은 경우는요, 신체 생리적 변화가 심해요. 그러나 치매는요, 신체 생리적 변화는 사실상 좀 적은 편이에요. 자, 선망은요, 의식의 변화가 있지만요, 치매는요, 말기까지 사실상 의식의 변화는 굉장히 적습니다. 선망은요,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지는 데 반해서요, 치매는요, 사실상 주의 집중은 별로 떨어지지 않아요. 실제로 대상자들을 우리가 모셔봐도요,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그러신 모습은 잘 보기가 어려워요. 자, 선망 같은 경우는요,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해요.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자꾸 깬다거나 저녁에 잠이 안 온다 그러시거나 낮에도 잠시 주무시면 그 기간이 좀 오래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면 양상이 선망 증세를 가지신 분들은 매우 불규칙해요. 그렇지만 치매는요, 수면 양상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 주무시고요, 어떤 분들은 못 주무시고요, 어떤 분들은 계속 저녁에 돌아다니시고요, 어떤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게 수면 양상이 개인별로 차이가 굉장히 있다라는 점도 선생님들께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선망에 대한 문제 한번 더 풀어볼게요. 선망의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 주의력 감퇴, 2. 만성질환, 3. 죄의식 절망감, 4. 우울증, 5. 서서히 진행. 자, 정답은요. 네. 선망의 증상 방금 선생님들한테 설명드렸죠? 주의력.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자, 선망의 증상 어땠죠?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이 파트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게 문제로 나오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자, 선망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을 물어봤어요. 그쵸? 1번 주의력 감퇴. 선망, 치매가 동반되기도 해요. 그래서 선망인지 치매인지 선생님들이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대상자들을 만나셨을 때 이분들이 치매를 갖고 계신데 선망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선망을 치매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자, 진압력의 장애. 이 선망이 있으신 분들은요, 내 집이 어딘지,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시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초조함, 그리고 정서적인 불안정을 이 선망 증세를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가지시게 되죠. 자, 선망, 치매, 우울증 이런 얘기 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노화에 대한 이 심리 정신적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노화의 심리 정신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래서 문제에 나온 적이 굉장히 많아요. 노화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다음과 같아요. 한번 볼게요. 노화의 심리적 특성은요. 자,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고요. 내향성 및 수동성이 증가되고요. 조심성이 증가되죠. 그쵸? 그리고 경직성이 증가되고요. 또 생에 대한 회고의 시간이 증가됩니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요. 또한 의존성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와요? 노화에 따른 심리 정신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놓고 우울증 경향 증가, 수동성 감소, 조심성 감소, 경직성 감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면요. 노인들이 불면증에 빠졌다거나 식욕부진, 체중이 감소한다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던가 자꾸 주변을 적대시한다던가 이런 거는요. 노인에게 우울증 경향이 증가한 거예요. 내향성과 이런 어떤 수동성이 증가했다는 거는 사회적인 활동도 감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좀 내향적인 성향이 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 그런 거랑 또 이제 바깥적인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가 좀 이제 사회 활동을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시기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내향성이 증가된다라는 표현을 또 여기서 들어드릴 수가 있고요. 조심성 증가 같은 경우는요. 원래 나이가 들수록 조심성은 좀 증가를 하는데 그 이유가 내 시청각 능력이나 지각 능력이 좀 감퇴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감퇴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성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로는 결단력이나 행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매사에 신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심성이 좀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경향들도 있죠. 경직성 증가를 좀 알아보면요. 이 경직성 증가는요.
노인이 이런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이나 태도 같은 거를 바꾸지 않으려는 거예요. 내가 고수해왔던 그 방식대로만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유도리, 다른 말로 우리는 정확한 표현으로 융통성이 있다 없다 표현을 하죠. 그쵸? 어르신들은 유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올바른 표현은 아니죠. 그쵸? 자, 이 융통성이 없어지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경직성이 좀 증가한다. 혹은 도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꺼려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경직성 증가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생애 회고 같은 경우는 내 지나온 일생 이런 걸 다시 떠올려 본다던가, 내가 감정이 으그러져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해소해 보려고 노력한다던가,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같은 경우는 내가 계속 사용하던 걸 계속 사용하고 싶어하는 어떤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사물에 대해서.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존성 같은 경우는요. 내가 아무래도 신체 기능이 저하가 오니까 일단은 신체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고요. 또 내가 어떤 소비의 주체가 아니라 생산의 주체였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소비 인력이 되고 나서부터 내가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의존을 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지거든요. 노인이 되면은.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제적인 의존성까지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돌아가시게 되고 이러면서 실제로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더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요. 우리는 노인의 특성으로 의존성 증가도 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느낌을 선생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개별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통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서 들어보셔도 됩니다. 반복해서 다시 돌려보기로 해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뇌졸중 문제입니다. 뇌졸중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허리통증, 잦은 골절 2. 언어장애, 연하곤란 3. 다음증, 체중 감소 4. 호흡곤란, 과체중 5. 가려움증, 피부 발적. 자, 정답은요. 네, 언어장애, 연하곤란이 있겠죠. 자, 언어장애랑 연하곤란은 이 뇌졸중의 증상으로 손꼽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반신마비, 구토, 의식장애, 어지럼증, 운동실조증, 시력장애, 치매가 있는데요. 이 뇌졸중에 대해서 좀 한번 깊게 들어가 볼게요. 뇌졸중은요, 선생님, 이렇게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걸 뇌졸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되는 걸 또 뇌졸중이라고 해요. 뇌졸중은 크게 혈관이 막히는 걸 우리는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혈관이 터져버리는 걸 우리는 뇌출혈이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의 증상은요, 이렇게 네 가지가 꼽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꼽히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다양하게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크게 네 가지를 꼽아서 얘기해 본다면은 운동장애, 감각장애, 언어장애, 의식장애가 있어요. 운동장애 같은 경우는 자, 전두엽에 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 뇌의 전두엽 파트가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뇌졸중이 왔을 경우 우리는 운동장애를 겪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장애에서요, 운동실조증 얘기를 나올 수가 있는데요. 운동실조증은요, 소뇌에 뇌졸중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는 운동실조증이 나와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자꾸 쓰러지려고 하고 물건을 정확히 잡지 못하는 증상을 우리는 운동실조증이라고 한대요. 선생님, 이 부분 우리 앞에서 살짝 봤었잖아요. 그 앞부분 기억하시면서 이 뇌졸중의 증상으로 운동실조증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고요. 운동실조증이 의미하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각장애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감각장애는요, 항상 손상된 뇌의 반대편이 감각장애가 나타나요. 내가 오른쪽 뇌가 손상됐다면 왼쪽 편 마비, 왼쪽이 손상됐다면 오른쪽 편 마비 감각장애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언어장애 같은 경우는요, 우리 실어증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언어장애는 좌측 뇌 손상이 왔을 때 언어장애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감각장애처럼 좌측 뇌 손상이 왔다는 건 뭐죠? 우측에 감각이 장애된다거나 우측이 마비가 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또 의식장애가 뇌졸중이 환자들은 오실 수가 있는데 그 증상의 이유는 뇌간 부위가 손상이 됐다거나 혹은 광범위한 뇌 손상을 입었을 때도 우리는 의식장애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증상을 안 갖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뇌졸중은요, 이 4시간이라는 이 골든타임이 있어요. 이제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 증상들을 전구 증상이라 그래요. 이러한 증상들, 전구 증상이 보이면 즉각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한, 이게 뇌졸중일 수 있다라고 반응을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관찰해줘야 될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전구 증상은요.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한 경우, 말할 때 발음이 분명하지 않거나 말을 잘 못하는 경우, 일어서거나 걸으려고 하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지는 경우,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어지럽다고 이야기하시는 경우, 갑자기 이건 이제 뭐 빈혈일 수도 있지만은 이 정도가 심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둘로 보이는 경우, 갑자기 벼락을 치듯 심한 두통이 오는 경우, 의식장애로 깨워도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이거 뇌졸중의 전구 증상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증상이 왔을 때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 4시간 이내에요. 병원에 가시면요. 병원에서 혈전 용해제나 항응고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혹은 주사제를 투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피가 이렇게 응고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이나 혹은 주사를 처방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파킨슨 질환에 대해서 넘어가 볼게요. 파킨슨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점진적인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 2. 무표정, 운동완만, 근육경진. 3. 언어장애, 두통 및 구토, 의식장애, 어지럼증. 자, 4.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분비장애. 5. 구분자세, 얼어붙은 현상, 자세 반사의 소실로 자주 넘어지거나 균형 감각의 소실, 안정시 떨림.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 언어장애, 구토 및 두통, 의식장애, 어지럼증 증상이요. 파킨슨 질환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얘네들은요. 뇌졸중에 대한 증상입니다. 방금 전에 공부하셨죠? 그쵸? 자, 나머지는 살펴볼게요. 파킨슨 질환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점진적인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환 맞습니다. 이 파킨슨은요, 뇌졸중, 중금속 중독, 약물 중독, 그 외에 다발성 신경계 위축증 등으로요, 기타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자, 그리고 무표정, 운동 완만, 근육 경직은요, 파킨슨 대상자들은 대부분 무표정하시고요, 동작이 굉장히 느려져요. 그리고 이제 운동력이 완만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근육의 경직, 근육이 이렇게 딱 경직돼 있어요. 그리고 안정시에 많이 떨리시고요. 안정시에 많이 떨림 나오죠, 그쵸? 그리고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이 분비가 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중뇌 이상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파킨슨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또 마지막으로 구분자세, 얼어붙은 현상 이런 것도 파킨슨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책에서 나왔던 그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같이 한번 보면요. 이해가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보실게요. 이러한 구분자세 보이시죠? 무표정한 얼굴, 우리한테 화낸 거 아니에요. 파킨슨 질환 환자들이 갖는 어떤 증상입니다. 처진 어깨, 몸통을 앞으로 구부림, 자세의 불안정, 행동이 느려짐, 경직, 손떨림. 손떨림은 요즘에 약으로 많이 잡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있어요. 무릎 관절, 고관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굴곡돼서 앞으로 굽힌 자세를 보임. 이런 것들이 파킨슨 질환의 주요 증상이라는 거. 선생님들이 대상자 가정에 가셔서 왜 어르신이 나를 보고 저렇게 무표정하게 계시지? 이러면서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아, 어르신이 파킨슨 질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시는구나.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하기 전에요. 일단 우리가 이러한 파킨슨이나 치매 이런 질환들이요. 과연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어떠한 활동들을 그런 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돌볼 때 하셔야 되는가 관련해서도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요양보호사는요, 질병명을 예측해서 안 돼요. 예측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선생님 마음속으로. 그렇지만은 수술이나 약 처방이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등의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부정확한 판단이 대상자나 가족에게 혼란이나 걱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치매 노인이나 진압력, 건망증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어떤 적절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이 이상행동을 보일 때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자꾸 가르치려고 설득하고 지도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기보다는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항상 지지해드리고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갖고 계시고요. 대상자마다 치매는 정도가 굉장히 다르고요. 모든 것을 항상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알고는 계시지만 어려울
인내심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대상자들을 대해 주셔야 됩니다. 뇌졸중이나 파킨슨 질환으로 마비가 발생한다면요. 회복이 늦어지거나 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요. 체위 변경이라든지 올바른 자세 유지, 관절 운동 혹은 재활 치료를 조기에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보호자들을 보러 가는 건 아니지만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 질환 등 이러한 신경계 질환은 주변에서 보고 있는 보호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선생님들이 이왕 가신 김에요. 우리 보호자분들께도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신다면요. 더더욱 도움이 되는 그런 요양보호사가 되실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16번 눈의 이물감, 어두움의 적응장애, 색깔 변화, 인식장애, 뿌옇게 혼탁한 각막, 안구 통증, 구역질과 관련된 증상은 뭘까요? 통증 얘기 나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맞아요. 정답은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은요. 뭐 이렇게 뿌옇게 혼탁한 각막과 더불어서요. 안구 통증을 가져와요. 녹내장은요. 적정 안압을 유지해줘야 되는 질환인데요. 안압은 15에서 20mmHg를 유지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녹내장이 되겠고요. 다른 것도 한번 잠깐 보면요. 이 백내장 같은 경우는 수정체에 혼탁이 오고요. 통증이 없는 시린 시력이 이 주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녹내장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지만 백내장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구 통증이 없다라고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선생님들이 고민도 하지 않고 백내장을 찍으시면 돼요. 자, 야맹증은 뭔지 아시죠? 밤에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얘기해요.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볼게요. 당뇨병 증상인데요. 당뇨는 주변에서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좀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당뇨병 증상 중 옳지 않은 것은 1. 다음증, 2. 다뇨증, 3. 다식증, 4. 체중 증가, 5. 체중 감소.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 체중 증가입니다. 이 당뇨병은요.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갖고 있는데 체중 증가는 일단은 우리 책에서는 아닌 걸로 나오고 있어요. 자, 볼게요. 왜 이 당뇨는 어떠한 증상들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들은 이러한 4가지가 있어요. 목이 자주 마르고 물을 마시게 되는 건 어떤 증상이라 그러죠? 맞아요. 다음증이라 그래요. 자, 소변량이 늘고 자주 보게 되는 증상은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다뇨증이라 그래요. 배가 자주 고프고 자꾸 많이 먹게 되는 증상을 뭐라 그러죠? 네, 다식증이라 그럽니다. 또 제 주변에는 당뇨병으로 체중 증가하신 분들이 있긴 있지만 일단 우리 시험에서는 체중 증가는 아닙니다. 자,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우리가 체중 감소를 꼽고 있어요. 요거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자, 당뇨병의 완치가 어려움으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다 기억하시고요. 당뇨병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약물요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요. 고혈당이라든지 저혈당이 관찰되면요. 시설장애나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셔야 돼요. 그쵸? 당뇨병 대상자의 발을 주의해서 살펴보고 관리하셔야 되는데 당뇨병 환자의 발톱은 어떻게 잘라야 될까요? 동그랗게 잘라야 되나요? 아니죠. 일자로 잘라서 관리하셔야 돼요. 손톱은 동그랗게 잘라주십니다. 인슐린 주사약은 입으로 복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위장관이 파괴되니까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주사로 주입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요. 선생님들 당뇨법 문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통증, 노인들의 통증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때 발생되는 통증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흉통, 2. 두통, 3. 신경통, 4. 복통, 5. 요통. 물론 다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답은요. 맞아요. 흉통입니다.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지면서 심장 근육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때 동맥경화증 증상으로도 얘기하기도 하죠. 흉통, 압박감, 조이는 느낌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흉부의 뼈와 근육계통의 염증, 심한 운동으로 인한 결림증으로 발생되기도 하기도 하고요. 궤양이나 담석증 등의 위장장애에도 담석증의 위장장애 시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선생님, 우리 이렇게 관상동맥, 동맥경화줄 통증까지도 이게 흉통이라는 것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압축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다 짚어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선생님들이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머릿속에 꼭 넣고 가셔야 될 문제들만 준비했으니까요. 한 번 더 선생님들 집중해서 혹시 이해가 안 되셨으면 돌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래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 모모동의 심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